육두막이 제품 이름이 아니었군요. 6D 마크 II. 야, 육두막 그래서 캐논 카메라 치고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데 그거 주고 가요. 막 저 컬링 페이퍼 올려놓을 거. 야, 와, 제가 캐논 따위의 스펙을 외울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제가 캐논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캐논 카메라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기분이에요. 라면을 시켰어요. 라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젓가락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X자로 딱 꼬이면서 가운데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집어먹어. 카메라가 그렇게 시키는 기분인 거예요. 기분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을 쓰는 사람들이 사람의 발전이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다른 그지 같은 카메라, 그러니까 기능이 안 좋고 사진이 안 나오고 그런 카메라를 쓰면 한 6개월이면 올랐을 수 있는 경지가 있어요. 왜? 카메라가 안 좋으니까 사진이 잘 나오려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자동화 기능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자동으로 막 알아서 보정을 해주고 야 이럴 땐 이렇게 찍어 그러고 카메라가 막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가 실수를 다 보정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촬영자의 레벨은 실력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캐논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제가 이런 카메라의 스펙 같은 걸 볼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그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스펙을 지금 막 켰어요. 이미지 센서 크기 35.9에 24mm. 와, 캐논이 옛날부터 가로 세로 다 0.1mm씩 작은 걸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가로만 0.1mm 잡고 세로는 24mm네요. 그게 괜찮고 사용 렌즈 캐논 EF 렌즈. 와, 이놈들 봐라. 이게 워낙에 이 마운트 이름이 EOS 마운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캐논 렌즈를 보고 EOS 렌즈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들이 EF 렌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렌즈의 이름이 덩달아서 EF 렌즈가 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니콘 렌즈는 뭐죠? 니코르 렌즈라고 부르죠. 만약에 니콘 렌즈를 캐논의 EF 렌즈까지 렌즈 같이 그렇게 장명해서 부르면 니콘 렌즈 보고 AF 렌즈라고 불러야 돼요. EF는 일렉트로닉 포커스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니콘 렌즈는 AF 렌즈, 캐논 렌즈는 EF 렌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번지 없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식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캐논 렌즈 마운트. 야, 더러운 놈들. 캐논 EF 마운트라고 홈페이지에 써놨어요. 지네가 정한 이름도 지네가 내다 버렸네요. 자,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라고 오케이. 시모스 센서. 이 화소가 2620만 화소에다가 화면 비율 3:2, 먼지 제거 기능, 레코딩 시스템 2600만 화소급이고요. 막 나와요. 딱히 새로운 기능 안 보이네요. 이미지 밝기, 자동 보정. 기분 나쁜 기능이고요. 노이즈 감소, 이거는 뭐 다 필요한 거고. 하이라이트 톤 우선, 렌즈 수차 보정, 형식, 시야율이 98%, 뭐 0.71배, 오토포커스, TTL2 결상, 위삼차 검술, AF 센서, 전용, 사용, 측거점 45개. AF 센서는 몇 개야? AS 포인트. AF 포인트 말고 그러면 노출 포인트. 노출은 안 나왔네요. 노출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지. 예전에 D800 나왔을 때 니콘이 91만인가요? 그러니까 노출을 측정하는 센서를 91만 개 뭐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걸 조합해 가지고 이 상황의 노출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캐논은 그때 27분할 측광인가? 뭐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6D 마크 II에서는 노출을 해주는 센서가 몇 개인지 안 보여주고 4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동조는 180분의 1초. 야, FM2가 250분의 1초에서 스피드라이트 싱크로가 됐었는데 180분의 1초래요. 좀 느리네요.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좋아요. 최대 연속 촬영 매수 라지에서 110개 됐어요. 라이브 뷰 촬영되고
동영상 촬영, MP4, FHD까지, FHD 59.94까지. 이 동영상 녹화에서 60p로 하면은 컴퓨터용 규격이 아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60p를 나오게 하기 위한 그 규격이 59.94 프레임인데 FHD 촬영, 듀얼 픽셀, 시모스 AF, 얼굴 트래킹, 동영상 디지털 IS 그런 기능도 있고요. 측광 범위가 0에서 22부위까지 됐어. 자, 이 중간에 아마 이 제가 컨닝하는 장면은 조금 잘라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카메라 처음 만져봅니다. 6D 마크 2고요. 그리고 렌즈는 50mm 1.8 STM 새로 나온 렌즈. 안에 들어간 모터 때문에 STM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고 가벼운 그런 렌즈예요. 렌즈의 특성은 완전 개방해서 색수차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는 거고 한 2.2, 2.8 요 정도까지 조이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양호한 품질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12만 5천 원 주고 산 렌즈고요. 자, 카메라를 딱 잡자마자 첫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은 카메라가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딱 잡고 배터리를 안 끼웠나? 그리고 배터리를 열어봤는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오디마크2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놈이네요. LP-E6N 오디마크2에 들어가던 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자, 배터리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풀프레임 카메라. 금연에 있어서는 평가는 괜찮아요. 항상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이즈도 이 정도면 작은 편이고 무게도 가볍고 거기에다가 액정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전을 하니까 셀프 포트레이트를 촬영을 하신다거나 뭐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서 찍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들에서는 이런 그 바디의 구성은 잘 나온 편이에요. 그렇다고 캐논만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 저희 파나소닉 GH4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구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고요. 자, 전원을 올려 볼게요. 부팅이 올리자마자 이루어지네요. 최신 카메라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카메라를 처음 붙잡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사진을 그만둔 지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항상 강조하던 게 뭐였냐면 핸드 그립이에요.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손을 딱 달라붙는 그립. 이번에 그 굉장히 비싼 카메라가 있어요. 페이지원 IQ60에다가 마미야 DF 바디, 페이지원 DF 바디군요. 페이지원으로 넘어갔으니까 페이지원 DF 바디를 딱 잡다가 그래서 새로 나온 100mP에다가 그 XF 바디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잡았는데 이건 카메라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장르의 기계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핸드 그립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색했어요. 근데 6D 마크 2 같은 경우는 기존에 캐논도 이 그립 모양새를 굉장히 잘 잡는 회사거든요. 잡아봤는데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렌즈도 가볍고 밸런스도 좋아요. 지금 처음으로 파인더를 들여다봤는데 파인더도 말끔하네요.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런가?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스크린의 입자가 보일 정도로 거친 파인더들이 있어요. 거칠다기보다는 흔히 쉽게 말해서 어두운 파인더를 가진 카메라들이 있는데 6D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밝고 맑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핸드 그립이 상당히 편안하다는 것과 파인더가 적당히 꽤나 밝고 맑고 선명하다는 것, 그 두 가지 기준은 충족이 됐습니다. 자, 모드를 P모드 놓고요. ISO도 오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자동 모드가 되죠. 오늘 제가 여기서 찍는 사진은 단 한 장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좀 전에 싱크로 타임이 180분의 1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셔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파인더를 가리는 시간이 옛날 카메라들보다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빨라졌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앞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순간은
상당히 짧아졌고, 그리고 셔터 소리는 캐논이에요. 옛날에는 이 캐논 셔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거든요. 찰컥 뭐쫙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락 가락 되게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이 소리가 경박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젠 캐논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든 게 아니고 소니보다 낫습니다. 소니의 그런 디지털적인 소리보다는 아날로그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얘한테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건데, 소리가 이 셔터 구조 자체에서 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어쨌든 괜찮은 셔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사진 찍는 감 좋습니다. 렌즈 한번 풀러봅시다. 렌즈 풀르고 집어넣고 여전히 마운트는 튼튼하고 잘 맞아 떨어져요. 자, 이제 디테일한 기능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전원 버튼이 왼쪽으로 왔어요. 예전에도 캐논이 왼쪽에 있었나요? 이거 뭐 소니의 알파 900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랄까, 전원 버튼은 이 검지손가락인데 달려있는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뭘 찍어야 할 때 딱 꺼내가지고 한 손으로 탁 켜고 이렇게 잡고 탁 찍으면 되는데, 왼손에 있으면 꺼내가지고 왼손이 와야 돼요. 왼손에 뭘 들고 있다든가 뭘 하고 있던 도중에 카메라만 꺼내가지고 찍기 어렵잖아요. 전원은 이렇게 왼쪽에 달려있는데 이거 조금 불만입니다. 오른쪽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지. 캐논의 오랜 전통은 좋은 걸 전통이라고 부르죠. 캐논의 나쁜 습관이죠. 두 손을 다 쓰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모드 다이얼 아니네. 전 이거 한 번 누르면 돌아가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고정되고 그건 줄 알았더니 파나소닉이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걸 한 번을 누르면 락이 풀리고 한 번 다시 누르면 락이 걸려요. 근데 얘는 누르고 돌리는 오래된 방식. 야, P, TV, AV, M, B, C1, C2, SYN, CA는 또 뭐야? A 플러스. 뭐 모르는 기능들. CA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캐논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안에 포커스 에어리어만큼 포커스 에어리어 전체에 핀이 맞도록 만드는 기능도 있었는데, 뭐 알 수 없는 이 잡스러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쪽에는 AF 모드, 드라이브 모드, ISO, 거기서 측광 모드에 이거는 뭐야? AF 에어리어를 지정하는 스위치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네요. 뭐하러? 뒤에 있으면 됐지? 그것도 다 오른손으로 조작하도록, 오른손 엄지로 찍을 건지. 야, 여기다 그냥 전원을 넣지.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요. AF ON이 있고, 이거는 라이브 뷰를 작동시키는 레버. 라이브 뷰. 캐논답네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캐논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확대, 플레이, 퀵 버튼, 지우기, 락. 십자 다이얼. 이 다이얼을 잠그는 레버도 있고요. 자, 이게 다야? 뭐 더 이상의 기능이 없네요. 뭐가 빠졌지? 뭔가 외부로 노출되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 전혀 제가 생각지 않던 그거라서 지금 뭔가 없는데 몇 가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넘어가죠. 밖으로 나오면 좋은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터미널들이 보이네요. 마이크 터미널이 있고요. USB 터미널과 HDMI 터미널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당연히 헤드폰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크만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좀 헤드폰 구멍 없는 거 보니까 좀 찐따기기를 만들었는데 HDMI 이 출력 단자로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뭔가 액세서리가 있나요? HDMI로 해가지고 사운드 뽑아내는 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죠? 없어.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또 리모컨 터미널이 하나 있어요. 캐논 거 전용.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리모컨을 남겨줬다는 게 고무적이네요. 최신 카메라들이 이 예전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터미널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로운 액세서리를 사라. 아니면 뭐 여기 USB가 있으니까 USB로 연결해가지고 뭘 써라. 캐논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USB로 연결해가지고 포커스도 조절할 수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걸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이 구형 옛날 리모컨들을 쓸 수 있도록
이 단자를 인터페이스를 살려놓은 게 상당히 마음이 든다는 거죠. 캐논답지 않아요? 예전 거 살아있는 거 보면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게 뭐지? 플라스틱이네요. 진짜네. 야, 마지막으로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떨어뜨리면 아주 쫙 하고 갈라지겠군요. 이런 거 가져가면 잘 바꿔줄래나요? 어디 한 군데 금속 없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6D 마크 II.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카메라 나오면 장난감 같다 그랬었는데, 물론 이 6D 정도 레벨이면은 그냥 장난감으로 쓰는 카메라가 맞으니까요. 일단 그 상업용으로 뭐 웨딩 찍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 오디 쓰잖아요. 오디가 한 450만 원 이 정도 하고 6D는 한 220만 원 정도 하니까 아마추어들이 가볍게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서 찍고 싶은 거 찍으라고 그렇게 나온 카메라예요. 근데 220만 원.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카메라로서 가져야 될 최신 카메라, 현재 카메라로서 가져야 될 무언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SD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고 봤는데 적당히 맑고 깨끗합니다. 캐논이 전통적으로 밀고 있는 그 사진의 스타일이 있어요. 쨍하다고 부르는 그런 것들. 맑고 깨끗하게, 노이즈 없이, 그리고 뭐랄까요, 섬세함, 피부에 나온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을 싹 가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사진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급하기 위한, 이건 보급형 카메라잖아요. 저렴하니까 보급이 잘 되겠죠. 이 카메라까지 와가지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강력한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사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동영상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HD잖아요. 캐논이 좀 짜게 구는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손떨림 보정이에요. IS라고 부르잖아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그게 들어가 있는 렌즈들 70200에 들어가 있죠. 아빠 백통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70 신계륵이라고 부르는 그 렌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2470 F4에 IS가 들어가 있어요. 뭐랄까,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렌즈에다가 IS를 넣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캐논은 IS에 좀 인색한 감이 있어요. 소니는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니콘도 캐논보다는 좀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캐논이 항상 IS에 좀 인색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뭐에 인색했냐면 동영상에 인색했어요. 특히 4K 기능을 안 집어넣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보면은 그 1DC에 4K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5막4 와, 관심이 없으니까 참 어렵네요. 5막4 따위를 누가 씁니까? 가격에 비해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상위 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뭔가 예전에 사용하던 센서를, 캐논 카메라의 최근 별명은 사골 센서잖아요. 계속 썼던 센서를 그대로, 센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해서 예전 그 센서를 계속 쓰고 그 센서를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만 해도 2600만 화소급이었나요? 2000만 화소대에서 그 위로 잘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4000만 화소대도 막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좀 뭔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적어도 얘는 사골 센서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 완벽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제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는 않죠.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소니가 있어요. 소니에서 센서 만들어서 니콘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그 이미지 센서를 막 팔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 센서라는 거 생각해보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되게 저렴해져요. 제가 예전에 어디 그 세미나를 갔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최신 이미지 센서였는데 28,000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휴대폰은 100만 원이 넘어갔죠. 어쨌든 그래요. 이 정도 크기의 이미지 센서가 사골이기 때문에 220만 원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들. 그렇죠. 그런 면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골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런데 경쟁력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캐논을 보면 좀 이제 가슴이 좀 아프죠. 예전같이 마음 놓고 캐논을 씹을 수가 없어요. 캐논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6D 마크 II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와이파이도 되고 최신 카메라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쉬운 건 4K가 안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렴한 보급형이기 때문에 220만 원이 저렴한 돈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보급형이 맞겠죠. 생긴 거 보니까 보급형 같이 생겼어요. 저렴하게 이거 아까부터 계속 신경 써요. 이 플라스틱이. 저렴하게 만든 보급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편안히 들고 다니면서 찍을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220만 원 주고 이걸 사야 되는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도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캐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십시오. 그거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다른 카메라에서 이걸 보고 일로 넘어오는 사람은 제가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